차가운 장례식장 복도, 제 발소리만 텅 빈 공간에 울려요.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와요. 야,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며 해. 30년 시집살이 했으면서. 그러게, 차가운 여자야. 저래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구박했나 봐. 라는 제 뒷담화 소리가 들려요. 저는 그냥 걸었어요. 멈추지 않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시어머니, 윤말순 여사님의 영정 앞에 섰어요. 85세, 그 날카로운 눈빛이 사진 속에서도 저를 쏘아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였어요. 그리고 이어진 말에 모두가 숨을 멈췄죠. 고마웠습니다. 저는 정숙자예요. 평범한 며느리였죠. 아니, 평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30년 시집살이를 했으니까요. 그날 새벽도 평소와 같았어요.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어요. 30년 몸에 밴 습관이죠. 부엌으로 나가니 시어머니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또 잠을 못 주무시나 봐요. 요즘 부쩍 그러셨거든요. 어머님, 약수 떠올까요? 제가 조심스레 문을 열었을 때 시어머니는 뭔가를 급하게 서랍에 넣고 계셨어요. 낡은 상자 같은 거였어요. 뭐 하러 왔어? 시끄럽게. 약수요. 매일 드시는. 필요 없어. 나가. 차가운 말투는 늘 그랬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시어머니 눈가가 젖어 있었거든요. 30년 만에 처음 봤어요, 시어머니의 눈물을. 저는 그냥 문을 닫고 나왔어요.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는 혼자 약수터로 갔어요. 이른 새벽 찬 공기가 폐를 찔렀지만 오히려 좋았어요. 시어머니 없이 가는 약수터는 자유로웠으니까요. 그곳에 그가 있었어요. 오늘은 혼자 오셨네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5년째 매일 새벽 이곳에서 만나지만 우리가 나눈 대화를 다 합쳐도 얼마 안 될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제가 먼저 말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이상하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눈물을 처음 봤어요. 민준 씨가 제 옆에 앉았어요. 따뜻한 보온병을 제 손에 쥐어주면서요. 그때였어요. 그의 손이 제 손을 잠깐 감쌌을 때 제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아, 나도 아직 여자구나. 이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하다니 스스로도 우습더라고요. 집에 돌아왔을 때 이상한 정적이 흘렀어요. 시어머니 방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절대 그러시는 분이 아닌데. 어머님, 대답이 없었어요. 제가 방으로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손에 뭔가를 꾹 쥔 채로요. 어머님, 어머님! 119를 부르면서도 제 손은 떨렸어요. 이상한 건 제가 시어머니를 잃는다는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30년간 저를 괴롭힌 사람인데도요. 구급차를 기다리면서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주름진 손. 그런데 그 손이 제 손을 살짝 움켜쥐었어요. 시어머니 입술이 움직였어요. 아주 작은 소리로. 미안하다. 며느라. 제가 제대로 들은 걸까요? 확인할 새도 없이 구급차가 도착했고 시어머니는 그대로 중환자실로 실려가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셨죠. 시어머니의 장례식장이에요. 엄마는 대체 뭐가 고마운 거야? 큰딸 수진이가 제게 따져 물었어요. 35살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 할머니와 사이가 안 좋았죠. 할머니가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데? 맨날 구박하고 무시하고. 수진아, 아니 엄마가 너무 답답해서 그래. 왜 맨날 참기만 해? 옆에 있는 막내 준서는 다르게 반응했어요. 수진을 말리며 할머니가 진짜 나쁜 분이었을까? 라고요. 32살 막내, 할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이. 그 아이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남편 진호는 그냥 멍하니 있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더라고요. 대신 제게 화를 냈죠. 당신이 좀 잘했으면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했겠어? 30년이야, 30년. 당신은 대체 뭘 한 거야? 제가 뭘 했냐고요? 저는 그냥 참았어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참으며 살았어요. 그게 제가 한 전부예요. 빈소를 지키던 둘째 날 밤이었어요. 문상객들도 뜸해지고 가족들도 잠시 자리를 비운 시간.
저는 시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러 영안실 옆 보관소로 갔어요. 거기서 그 상자를 봤죠. 시어머니가 쓰러지시던 날 아침 급히 서랍에 넣으셨던 바로 그 상자. 봉인 테이프가 여러 겹 감겨 있었어요. 숙자에게 라고 써 있었고요. 제 이름이 써 있는 게 이상했어요. 시어머니는 30년 동안 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신 적이 없거든요. 늘, 야, 너! 며느리! 그렇게만 부르셨는데 상자를 들고 화장실로 갔어요. 혼자 열어보고 싶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뜯었어요. 그 안에는 편지 묶음이 있었어요. 노란 봉투에 굽게 담긴 편지들. 그리고 낡은 통장 여러 개와 사진들. 첫 번째 편지를 열었어요. 우리 며느리 숙자에게.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써주신 시어머니의 글씨. 떨리는 필체였지만 정성스러웠어요. 편지에는 내가 너무 미안해서 이 편지를 쓴다. 하지만 주일 용기는 없구나.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없겠지. 라고 씌어 있었어요. 편지를 읽다가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어요. 작은 모래시계였어요. 시어머니 방에 늘 있던 그 모래시계.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10년 전 어느 날 제가 시어머니 방 청소를 하다가 실수로 모래시계를 깨트린 적이 있었어요. 이게 뭔 짓이야? 이것도 제대로 못해?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새로 됐어. 나가. 당장 나가란 말이야. 그때 시어머니가 엄청 화내셨었죠. 그런데 다음날 똑같은 모래시계가 시어머니 방에 있었어요. 본인이 다시 사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편지에 진실이 있었어요. 내가 깬 모래시계. 사실 그건 시아버지가 결혼 기념일에 준 거였다. 하나뿐인 추억이었는데 하지만 네 표정을 보니 너무 미안해하는 네 모습을 보니 내가 더 미안하두구나. 그래서 똑같은 걸 다시 샀다. 네가 상처받지 않게. 근데 그걸 내게 줄 용기가 없어서 그냥 내 방에 뒀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화장실 바닥에 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두 번째 편지를 열었어요. 날짜를 보니 5년 전 제가 민주 씨를 처음 만났을 무렵이었어요. 오늘 며느리가 약수터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걸 봤다. 남자였다. 처음엔 화가 났다. 내 며느리가 어떻게... 하지만 며느리 표정을 보니 30년 만에 처음으로 웃고 있었다. 진짜로 웃고 있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봤다. 아내를 잃고 혼자 사는 남자더구나. 며느리와 그저 인사만 나누는 사이라는데 나는 모른 척 하기로 했다. 아니, 모른 척 해주고 싶었다. 내가 며느리한테서 너무 많은 걸 빼앗았으니까 젊음도 꿈도 행복도 이제라도 작은 위로를 받는다면 그것마저 빼앗을 순 없었다. 편지를 든 제 손이 떨렸어요. 며느라, 네가 매일 새벽 약수터에 가는 건 나 때문이 아니란 그 사람 때문이란 걸 안다. 괜찮다. 아니, 고맙다. 그렇게라도 네가 숨 쉴 곳이 있다는 게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비록 네가 준 건 불행뿐이지만 20년 전 기억이에요. 통장을 펼쳐봤어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들이었어요. 30년 전부터 매달 조금씩 는 돈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지? 사진도 있었어요. 제 사진들이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찍힌 사진들. 웃고 있는 제 모습, 아이들과 놀고 있는 모습, 요리하는 모습, 정원에서 꽃을 보는 모습. 시어머니가 몰래 찍으신 거였어요.
30년 동안 제 모든 순간을 담아두셨던 거예요. 마지막 편지를 열었어요. 가장 최근, 아마 쓰러지시기 직전에 쓰신 것 같았어요. 숙자야, 이제야 내 이름을 제대로 불러본다. 30년이 걸렸구나. 나는 나쁜 시어머니였다. 아니, 나쁜 시어머니인 척 했다. 니를 지키려고, 니를 강하게 만들려고 그거였는데 결국 나는 너에게 상처만 준 것 같구나. 그때 시어머니 맘이었어요. 진실을 말하자면 네 남편 우리 진호는 나쁜 놈이다. 바람기가 있고 나약하고 무책임하다. 내가 낳았지만 어쩔 수 없는 성격이더구나. 10년 전 그놈이 회사 여자와 바람을 피우려 했다. 내가 막았다. 너한테 더 잘하라고 했더니 네 남편 진호는 어머니가 맨날 아내를 구박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겠어요? 그러더구나.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내가 나쁜 시어머니가 되어서 네 남편이 너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게 하자. 그래야 너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아, 그랬던 거구나. 10년 전부터 유독 시어머니가 저를 더 구박하셨던 이유가. 네 친정 옳게도 그렇다. 그 욕심 많은 여자가 네 친정 어머니 돌아갔을 때 재산 서류에 도장 받으려고 했던 거 내가 다 알고 막은 거다. 너한테는 시어머니가 친정도 못 가게 한 나쁜 사람이 됐지만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저는 울면서 빈소로 돌아왔어요. 상자를 안고서요. 가족들이 다 있었어요. 새벽 3시였는데도 아무도 안 자고 있더라고요. 엄마, 그게 뭐예요? 왜 우세요? 시어머니가, 어머니가 남기신 거야. 저는 편지를 꺼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빈소가 조용해졌어요. 수진이가 먼저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이런 분이었어? 아들 준서는 제 옆에 와서 절 안았어요. 미안하다고, 몰랐다고 하네요. 날이 밝고 저는 또 약수터에 왔어요. 이번에 시어머니 영정사진을 들고요. 민준 씨가 있었어요. 늘 그 자리에. 시어머니 돌아가셨다면서요? 네, 어제가 장례식이었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어깨에 기대어 울었어요. 시어머니가 다 알고 계셨대요.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 것도. 그런데 모른 척 해주셨대요. 제가 행복하길 바라셨대요. 민준 씨가 제 등을 토닥여줬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약스터 바위를 보니 뭔가 새겨져 있었어요. 이깨를 걷어내니 글씨가 보였어요. 오리 며느리 숙자의 건강과 행복을 비옵니다. 시어머니가 30년 동안 매일 여기서 절 위해 기도하셨던 거예요. 저를 구박하면서도 매일 새벽 저를 위해. 저는 다시 영정 앞에 섰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족들이 다 함께였죠. 어머님,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30년이나 걸렸네요. 죄송해요. 그리고 정말 고마웠어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할머니도 그걸 바라셨을 거예요. 아들 준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행복해야 할머니도 편하실 거예요. 라고 진호가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저는 영정 속 시어머니를 봤어요. 여전히 엄한 표정이었지만 이젠 알 것 같아요. 그 차가운 표정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을. 저는 정숙자예요. 이제 자유로운 여자예요. 시어머니가 주신 마지막 선물은 돈도 집도 아니었어요.
제 이름을 찾아주신 거예요. 며느리가 아닌 숙자로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어머님, 이제야 당신을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어요. 진짜 제 어머니처럼요. 감사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리고 보고 싶을 거예요. 모래시계가 마지막 모래알을 떨어뜨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뒤집지 않았어요. 이제 제 시간을 살아야 하니까요. 1년 전 추석 때였어요.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추석 차례상 준비 30년째 똑같은 일이죠. 오늘도 시작이구나. 제가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나갔을 땐 시어머니는 이미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시고요. 늦었구나. 벌써 5시야. 죄송해요, 어머님. 사실 3시에 일어났지만 뭐 변명해봐야 소용없죠. 30년 동안 그래왔으니까요. 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동태전, 호박전, 김치전, 동그랑땡.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죠. 제 손은 30년 경력답게 능숙하게 움직였어요. 반죽 농도, 기름 온도, 뒤집는 타이밍 완벽했어요. 제 생각엔요.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셨어요. 뭐야 이게? 동태전요, 어머님. 이것도 전이라고 보쳤어? 두께 좀 봐. 떡이네 떡. 시어머니가 젓가락으로 저는 찔러 보셨어요. 다시 해. 처음부터. 네, 어머니. 이미 3시간 동안 부친 손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시 시작했죠. 그게 제 일이니까요. 사실 그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약수터에 갔었어요. 추석 준비 때문에 정신없을 걸 알았거든요. 민준 씨가 있었어요. 새벽 3시인데도요. 오늘 추석이시죠? 이렇게 일찍. 준비할 게 많아서요. 민준 씨는요? 저는 그냥 잠이 안 와서요. 명절은 혼자 있기 더 힘들더라고요. 그때 민준 씨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선물 상자였어요. 이거 추석 선물이라고 하기엔 별거 아닌데 어머, 이런 걸? 핸드크림이에요. 매일 물일하시느라 손이 거칠어 보여서. 지금까지 인생에 남지 않게 선물 받은 건 결혼 반지 빼곤 처음이었어요. 제가 상자를 열었을 때 고급 핸드크림과 함께 작은 쪽지가 있었어요. 거친 손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손이 살아온 시간 때문입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여자로 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울지 마세요. 돌아가셔야 하잖아요. 민준 씨가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그 손길이 너무 따뜻했어요. 추석 당일 수진이가 도착했어요. 엄마, 또 혼자 다 하셨어요. 괜찮아. 거의 다 했어. 아니, 왜 매년 이래요? 삼촌들도 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긴 치마도 입고 뭐 하는 거야? 지세상에 그 꼴로 안 될 거야? 할머니, 요즘 누가 명절에 한복 입어요? 너희 엄마는 입잖아. 그러니까요. 왜 엄마만 입어야 해요?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저는 얼른 수진이를 데리고 나왔죠. 수진아, 그만해. 할머니 연세가. 엄마가 너무 답답해. 왜 맨날 참기만 해요. 드디어 차례를 지냈어요. 진호를 비롯한 시동생들, 조카들까지 다 모였죠. 절을 하는 동안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시아버지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차례가 끝나고 음복을 하는데 시어머니가 또 시작하셨어요. 전이 왜 이렇게 짜? 며느리야, 간을 어떻게 한 거야? 죄송해요, 어머님. 옆에서 동서는 어머니, 저는 맛있는데요? 라며 거들었지만 시어머니는 무시하셨어요. 네가 뭘 알아?
우리 집 전은 원래 이런 맛이 아니야. 할머니, 저는 업무존이 제일 맛있어요. 너는 입맛을 모르는구나. 쯔쯔.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광경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모든 손님이 돌아가고 설거지까지 끝냈어요. 진우는 벌써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제 방으로 갔어요. 그런데 방문 앞에 뭔가 놓여 있었어요. 작은 약봉지였어요. 관절염 약이라고 써 있었죠. 이게 뭐지? 약국 봉투를 보니 우리 동네 약국이 아니었어요. 시내에 있는 큰 약국이었죠. 누가? 언제? 그때 시어머니 방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설마 어머님이? 저는 약봉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낮에 그렇게 구박하시더니 왜 이런 걸 주신 걸까? 평소처럼 약수터로 갔어요. 어제 민준 씨한테 받은 핸드크림을 발라가며요. 그런데 약수터 입구에서 누군가를 봤어요.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님이 왜 여기에? 저는 몸을 숨겼어요. 시어머니는 약수터 바위 앞에 서 계셨어요. 그리고 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1번, 2번, 3번. 무릎이 아프신지 일어서기 힘들어 하시면서도 계속 절을 하셨어요. 중얼거리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며느리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가 너무 구박해도 참고 살게 해주세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가 절 위에 기도하고 계셨다니. 2023년 9월 29일 추석. 오늘 두 며느리를 구박했다. 전이 짜다고 두껍다고. 사실 완벽했다. 30년 전 내가 처음 붙인 것보다 훨씬 나았다. 며느리 선을 봤다. 더 거칠어졌다. 마대마대가 굵어졌다. 그 고운 손이 이렇게 된 게 탄 데 탓이다. 약수터에서 어떤 남자를 또 봤다. 며느리가 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웃는다. 나는 질투가 났다. 30년 동안 내가 한 번도 못 보게 한 그 미소를. 하지만 다행이다. 며느리가 아직 웃을 수 있다는 게,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게. 관절염 약을 사왔다. 직접 주고 싶었지만 못하겠다. 30년 동안 쌓아온 벽이 너무 높다. 그냥 문 앞에 놓고 왔다. 내가 죽으면 며느리가 자유로워질까? 그런 그 남자와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야 하는데, 그래야 내 자가 조금이나마 씻길 텐데.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 후였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장보기를 같이 가자고 하셨어요. 30년 만에 처음이었죠. 며느라, 시장 가자. 네? 제가요? 그래, 둘이 가자. 시장에서 시어머니는 이상하게 행동하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반찬 재면만 하셨거든요. 이 고등어 싱싱하네. 너 고등어 좋아하지? 어머님이 비린내 난다고. 가끔은 네가 먹고 싶은 것도 먹어야지.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님과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야. 네, 어머님. 너 행복하니? 너무 뜬금없는 질문이라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 행복할 리 없지. 나가던 시어머니 만나서. 그리고는 앞서 걸어가셨어요. 그 뒷모습이 왜 그렇게 쓸쓸해 보였는지. 다음 날 새벽, 저는 민준 씨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이상하세요. 갑자기 잘해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어르신이 연세가 있으시니 마음이 바뀌신 건 아닐까요? 30년이에요. 30년 동안 한결같으셨는데.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는 익숙해진 그 따뜻함. 혹시 어머님도 후회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후회요? 저도 아내가 떠나고 나서야 깨달은 게 많았어요.
살아있을 때 잘할 걸 그런 후회요. 그때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혹시 저는 시어머니께 약수를 갖다 드리러 갔어요. 시어머니는 모래시계를 보고 계셨어요. 어머님, 약수요. 거기 놔도. 시어머니가 모래시계를 뒤집으셨어요. 모래가 천천히 떨어지기 시작했죠. 며느라, 이 모래시계 알지? 네, 시아버님이 주신 1시간짜리야. 딱 1시간이면 다 떨어져.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그 눈빛이 처음 보는 눈빛이었어요. 매 시간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너한테 할 말 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가슴을 쥐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어머님, 어머님! 시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숙자야. 미안. 처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불러주신 게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세요. 제 손을 놓지 않으시면서요. 시어머니 손이 차가워요. 그런데 꽉 잡고 있어요. 마치 제가 도망갈까봐 그러시는 것처럼. 병원에 도착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신부전 말기라고 설명합니다. 오래전부터 아프셨을 거라고, 참고 있으셨을 거라고. 참으셨다. 시어머니도 참고 사셨구나. 저처럼. 3일 후 시어머니는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저는 매일 중환자실을 지켰죠. 면회 시간에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평온해 보이셨어요. 30년 만에 처음 보는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어머님, 제가 여기 있어요. 며느리가, 아니, 숙자가 있어요. 어머님이 불러주신 그 이름, 제가 기억할게요. 그때 시어머니 눈가에 눈물이 흘렀어요. 의식이 없는데도 들으신 걸까요? 어머님, 저도 사실 어머님이 미웠지만 또 감사했어요. 30년 동안 제 곁에 있어 주셔서 제가 며느리로, 엄마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심전도 소리가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편하게 가세요. 저는 괜찮아요. 이제 저도 제 삶을 살게요. 어머님이 그러길 바라셨잖아요. 마지막 심전도 소리가 멈췄어요. 2023년 10월 7일 오후 3시 47분 시어머니는 그렇게 떠나셨어요.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서랍 가득 쌓여있는 약봉지들. 다 제 이름으로 지어진 약들이었어요. 관절염, 소화제, 비타민, 영양제. 날짜를 보니 몇 년 전부터 사오신 것들이었어요. 하나도 주지 못하고 쌓아두기만 하신. 그리고 그 밑에서 발견한 상자. 숙자에게 라고 쓰인 그 상자. 어머님,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님의 사랑을 이제야. 지금 저는 장례식장에 있어요. 그 상자를 품에 안고서요. 시어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선물, 아니 30년 동안 주고 싶었던 모든 선물이 담긴 상자를. 어머님, 이제 알았어요. 어머님의 사랑을 이제야. 저는 정숙자예요. 5년 전 그날 이야기를 좀 할까요? 저는 법무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아직도 어리둥절해요. 정숙자 씨 명의로 된 적금 통장이 3개나 있네요. 총액이 2억 원이 넘습니다. 라는 법무서의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제 이름으로 된 2억이란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통장을 만든 적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30년 전부터 매달 조금씩 넣으신 것 같다는 거예요. 시아버지 3주기를 앞두고 재산 정리를 하다가 발견된 통장들. 시어머니는 왜 제 이름으로?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어요. 시동생 진숙, 시누이 진숙, 그리고 남편 진호까지. 분위기가 살벌했죠. 제 명의로 된 통장에 대해 언성을 높이며 시동생 진수는 형수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라며 저를 다구치네요. 저도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시누이 진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찔렀어요. 몰랐다는 게 말이 돼요? 라며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며느리한테만 몰래 돈을 주는 게 어딨냐고. 내 돈을 내가 어떻게 하든 무슨 상관이야? 시어머니는 태어나셨어요.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남편 진호는 그냥 멍하니 있었어요. 자기 아내 명의로 된 돈인데도 한마디도 안 했죠. 다음 날 정오 무렵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친정 옳게 영희가 서 있었어요. 10년 만이었죠. 갑자기 찾아온 것은 어떻게 냄새를 맡았는지 시어머니가 준 통장 때문이었어요. 어떻게 좀 뜯어낼 수 있을까 하고 온 모양이에요. 잠이 안 와서 약수터로 갔어요. 민준 씨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만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가족 일로 좀 복잡해요. 돈 문제인가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 얼굴에 써 있나요? 돈만큼 가족을 갈라놓는 게 없죠. 저도 경험이 있어서요. 민준 씨가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따라줬어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누군가가 제게 차를 따라준 게. 어떤 선택을 하시든 본인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저를요? 가족을 위해 평생 희생한 사람들은 자기 것을 지킬 때 죄책감을 느끼더라고요. 그 말이 제 마음을 꿰뚫었어요. 친정 올케 영희가 또 왔어요. 이번엔 서류를 들고요. 올케는 친정엄마의 유언장이라며 뒤밀며 친정에서 유산을 받았으니 지금 친정 오빠가 어려우니 돈을 좀 내놓으라는 거였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친정어머니는 재산이 없으셨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뭐 하는 거야? 누가 들어오래? 10년 전에도 왔었지. 돈 빌리러. 올케는 시어머니가 다구치자 얼굴이 굳어가며 그때는 사정이 있어서 왔었다며 말꼬리를 흐리며 변명을 합니다. 사정! 친정어머니 병원비 낸다고 거짓말하고 도박한 거? 폭탄 선언이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시어머니가 서랍에서 서류를 꺼내셨어요. 10년 전 이 여자가 와서 숙자 친정엄마 수술비 필요하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직접 병원에 가봤지. 수술 같은 건 없더라. 그냥 약물 기료만 받고 계셨어. 올케 영희 언니가 변명하려 했지는 닥쳐! 우리 며느리한테서 당장 떨어져! 나가! 시어머니가 소리치셨어요. 30년 동안 절 구박하시던 그 시어머니가 절 지키려고 소리치셨어요. 시어머니와 저 돌만 남았어요. 어머님, 왜 제 이름으로 적금을 네 돈이니까 제 돈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30년 동안 네가 이 집에서 일한 월급이야. 파출부 월급으로 계산해서 매달 넣었어. 네가 늙어서 이 집 떠날 때 필요할 테니까.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가 제가 떠날 날을 준비하고 계셨다니. 그런데 떠나지 마. 내가 먼저 갈 테니까. 어머님! 그리고 그 영이란 여자 다시 오면 경찰 부를 거야. 시동생들이 다시 모였어요. 그때와 같이 저에게 주신 돈을 문제로 시어머니께 화를 내고 있어요. 아버지 재산인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숙자 돈이야. 건드리지 마.
내가 번 돈이야. 빵 공장에서 40년 일해서 번 내 돈. 처음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빵 공장에서 일하셨다는 걸. 너희 아버지는 돈 못 벌었어. 내가 새벽마다 빵 만들어서 너희 학비 댔어. 그리고 남은 돈으로 며느리 월급 적금 넣은 거야. 너 이건 뭘 알아? 새벽 3시에 나가고 오후 3시에 들어왔어. 숙자만 알지? 내 옷에서 나는 밀가루 냄새. 맞아요. 시어머니 옷에서 늘 밀가루 냄새가 났어요. 향수인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산책을 가자고 하셨어요. 벚꽃이 만개한 봄날이었죠. 며느라, 네, 어머님. 그 돈 꼭 네가 써. 네 이름으로 뭐든 해. 벚꽃잎이 우리 위로 떨어졌어요. 나도 시집살을 했어. 50년을 시어머니 밑에서 살았지. 내 이름으로 된 게 하나도 없었어. 시어머니의 고백이 계속됐어요. 그래서 너한테는 내 이름으로 된 뭔가를 주고 싶었어. 비록 숨겨서 준 거지만 그때 처음 봤어요. 시어머니의 진짜 미소를. 민준 씨에게 어제 일을 얘기했어요. 시어머님이 대단하신 분이네요. 이제야 알았어요. 시어머니도 여자였다는 걸. 모든 시어머니는 누군가의 며느리였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민준 씨는 어머니와 사이가 좋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제가 장가도 못 가고. 민준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좋은 여자 만나서 꼭 행복해라고. 근데 이제야 만난 것 같아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민준 씨가 절 보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결정했어요. 그 돈으로 뭘 할지. 어머님, 이 돈으로 어머님 요양원비 마련할게요. 너? 야, 그건 네 돈이야. 어머님이 편하셔요. 저도 편해요. 시어머니가 저를 한참 보셨어요. 너 정말 바보구나. 어머님 며느리니까요. 그래, 내 며느리. 내가 선택한 며느리. 그리고 작게 덧붙이셨어요. 잘 선택했어. 네 같은 며느리 만나서. 2019년 4월 15일. 오늘 며느리 친정 올케를 쫓아냈다. 10년 전에도 왔었는데 또 왔다. 며느리는 모르는 게 나을 거다. 친정 식구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숙자는 착해서 거절을 못한다. 내가 대신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차피 나는 이미 나쁜 시어머니니까. 그래도 오늘은 기분이 좋다. 며느리가 나를 어머님이라고 불렀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벚꽃 구경도 같이 갔다. 며느리가 웃었다. 그 약수터 남자 만날 때처럼 환하게. 며느리야, 행복해라. 내가 죽으면 그 남자와 재혼해도 좋다. 아니, 꼭 해라. 넌 행복할 자격이 있다. 조문객이 없는 장례식장. 지금 저는 그때 그 통장들 보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남기신 통장들. 잔액이 2억이 넘어요. 5년 동안 이자가 붙었거든요. 수진이가 물어요. 엄마, 이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할머니가 원하신 대로 할 거야. 할머니가 원하신 게 뭔데요? 저는 영정을 봤어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 내 이름으로 내 인생을 사는 거. 그리고 민준 씨를 떠올렸어요. 시어머니가 허락하신, 아니 바라신 제 행복을. 저는 정숙자예요. 자유로운 여자예요. 시어머니가 30년 동안 준비하신 선물. 그건 돈이 아니라 자유였어요. 어머님, 감사해요. 이제야, 정말 이제야 알았어요. 저는 정숙자예요. 10년 전 그날, 저는 남편 진호의 셔츠를 빨래하다가 립스틱 자국을 발견했어요. 붉은색,
제가 절대 바르지 않는 색이었죠. 이게 뭐지? 가슴이 출렁했어요. 32살에 결혼해서 20년, 평범한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머니를 뒤지니 명함이 나왔어요. 김서연 대리, 남편 회사 마케팅팀.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남편을 보는 게 괴로워서 잠이 안 왔거든요. 시어머니가 부엌에 계셨어요. 왜 벌써 일어났어? 그냥 잠이 안 와서요.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가만히 보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오늘부터 네가 진호 도시락 싸줘. 네? 회사 구내식당 있는데. 시켜서 해. 아내가 도시락도 안 사주니까 딴 데서 밥 먹지. 무슨 말씀인지 시어머니가 아시는 걸까요? 매일 새벽 도시락을 쌌어요. 남편이 싫어하는 반찬들로 가득 채워서. 남편은 도시락 필요 없다고 하네요. 어머님이 싸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난감해했어요. 도시락 때문에 점심 약속을 못 잡거든요. 그 김서연 대리와도? 시어머니가 거들었어요. 아내가 정성껏 싼 도시락도 안 먹일 거야? 그럼 나가. 이 집에서 나가라고. 남편은 할 수 없이 도시락을 들고 출근했죠. 그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외출하셨어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서요.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가서요? 진호 회사.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시어머니가 회사 마케팅팀으로 직접 가셨대요. 김서연 대리를 만나러. 나중에 들은 얘긴데 김서연 대리를 찾아가셔서 박진호 과장 어머니다. 우리 아들이 신세 많이 진다는 얘기를 들었다. 20년 같이 산 며느리도 고마워하더라. 라며 조용히 난리를 치셨다는.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남편이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소리쳤어요. 왜 회사를 찾아가셨냐고. 네가 바람 피우려고 하니까. 뭐라고? 동료? 립스틱 묻혀오는 동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아셨을까? 시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며느라, 넌 나가 있어. 네. 하지만 저는 문 밖에서 다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남편을 다구치셨어요. 네가 한 번만 더 딴짓하면 며느리한테 다 말한다. 그리고 이혼하려고 할 거야. 재산은 다 며느리 주고. 남편이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왜 네 철을 감싸고 도냐고? 몰려서 물어? 20년 동안 널 뒷바라지하며 여자를 네가 배신하려고 하는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희 아버지도 그랬어. 바람 피우고 외박하고. 나는 참고 살았어. 자식들 때문에. 근데 우리 며느리는 안 돼. 내가 겪은 걸 며느리도 겪게 할 순 없어. 처음 알았어요. 시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다는 걸. 그 일 이후로 시어머니가 저를 더 심하게 구박하기 시작했어요. 밥도 제대로 못해. 그러니 남편이 밖에서 먹고 다니지. 청소도 이 모양이야. 더러워서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겠어. 옷은 왜 그렇게 입고 다녀. 아줌마 티는이 남편이 딴 여자 보지. 남편은 점점 제게 미안해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일부러 그러신다는 걸. 남편이 저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게 하려고.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시어머니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하다, 며느리야. 미안해. 문틈으로 봤어요.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하느님, 우리 며느리가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대신 미움받을게요. 제가 나쁜 시어머니가 될게요. 그러니 우리 며느리는 행복하게 해주세요.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가 절 위해 기도하고 계셨다니. 그날 처음으로 민준 씨를 만났어요. 정확히는 처음 대화를 나눴죠. 매일 오시네요. 네, 시어머니 약수 때문에. 힘드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모르는 사람의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어요. 죄송해요.
갑자기 괜찮아요. 저도 아내를 잃고 많이 울었거든요. 민주 씨가 손수건을 건넸어요. 가끔은 울어도 돼요. 매일 참기만 하면 사람이 돌이 되거든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녹였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타인에게 위로받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이상하게 일찍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회식도 안 하고 야근도 안 하고. 회사 일 줄었어요? 아, 마케팅팀 김 대리가 퇴사해서 일이 좀 바뀌었어. 김서연이 퇴사했대요. 갑자기. 나중에 안 사실인데 시어머니가 김서연 부모님을 찾아가셨대요. 정중하게 우리 아들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셨다고. 김서연은 지방으로 이직했고요. 남편이 변했어요. 퇴근하면 바로 집에 오고 주말은 집안일도 돕고. 여보, 이번 주말에 영화나 볼까? 갑자기 왜? 그냥 우리 연애할 때 이후로 안 갔잖아. 20년 만에 데이트였어요. 영화관에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그동안 정말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 어머니 말씀대로 네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더라.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궁금했어요. 2014년 7월 15일. 오늘 진호 회사에 갔다. 그 여자를 만났다. 청구에 뻗다. 우리 며느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가진 여자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새 것의 반짝임은 잠시라는 걸, 20년을 함께한 사람의 소중함을 잃고 나서야 깨닫는다는 걸. 내가 그랬으니까. 시아버지가 바람피 오고 돌아왔을 때 나는 용서했지만 상처는 평생 남았다. 우리 며느리는 그런 상처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나섰다. 나쁜 시어머니가 되기로 했다. 진호에게 말했다. 네 아내를 무시하면 다른 남자가 데려갈 거다. 그때 후회해도 늦는다. 변우라, 내가 너를 구박하는 건 진호가 네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언젠가 네가 이 일기를 읽는다면 이해해 주길 바란다. 이제 생각해보면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민준 씨와 가까워진 게. 남편의 외도 시도로 상처받은 마음을 민준 씨와의 대화로 달랬죠.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을 거예요. 새벽마다 약수터에 자는 며느리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걸. 하지만 모른 척 하셨죠. 아니, 오히려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며느리가 약수터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걸 봤다. 남자다. 처음엔 화가 났다.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을 보니 2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해 보였다. 내가 며느리한테서 빼앗은 게 너무 많다. 젊음도, 꿈도, 사랑도. 이제라도 작은 위로를 받는다면 그것마저 빼앗을 순 없다. 진호야, 미안하다. 내가 아내의 소중함을 몰라서 다른 사람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네가 자초한 일이다. 장례식장입니다. 지금 남편 진호가 제 옆에 앉아 있어요. 어머니 영정을 보며 울고 있죠. 어머니가 그때 날 막지 않으셨다면 나는 정말 바보같이 널 잃었을 거야.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남편도 알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가 우리 부부를 지키려 얼마나 애쓰셨는지. 여보, 그 약수터 아저씨 민준 씨라고 했나? 어떡해. 어머니가 말씀하셨어.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먼저 가면 그 사람과 행복하게 살라고.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듯 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처럼 나도 너의 행복을 바라야 하는데. 저는 정숙자예요. 10년 전 여름, 제 결혼 생활은 무너질 뻔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지켜주셨죠. 독특한 방법으로, 사랑으로. 이제 알아요. 시어머니의 구박은 가면이었다는 걸. 그 가면 뒤에는 며느리를 지키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걸. 어머니,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어요.